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술 송이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니에 웨스트 5집 앨범 커버로 다시 큰 주목을 받은 심리적 큐비즘 화가 조지 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지 콘도는 1957년생으로 미국의 뉴햄프셔 출신입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미술사뿐 아니라 음악 이론을 공부하였으며 1970년 후반에는 밴드 활동도 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밴드 활동하던 중 만난 장 미셸 바스키아의 설득으로 그는 뉴욕으로 거처를 옮겨 화가로 데뷔합니다. 앤디 워홀의 뉴욕 스튜디오 더 팩토리에서 일을 하며 경험을 쌓고 키스 헤링과도 친분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조지 콘도는 당시 뉴욕에서 유행하던 뉴 이미지 페인팅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미국적인 팝아트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미술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만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거처를 옮겨 10년 동안 미술사를 공부하고 철학가들의 사상을 연구하며 작품의 깊이를 더하고 그만의 기법을 익힙니다. 조지 콘도는 특히 르네상스 시기부터 시작된 근대 철학에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주체적이라는 이 철학에 따라 누구나 보는 시선이 다를 것이며 나만의 시선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화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이는 대상을 물리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심리적 또는 철학적으로 해석해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사진기로 찍은 것처럼 똑같이 대상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그려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대상을 심리적 또는 추상적으로 해석하여 그려내는 것이 화가의 진짜 역할이라고 생각한 조지 콘도. 그는 이러한 사상을 아티피셜 리얼리즘이라고 정의하고 보이는 대상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보다 대상의 본질을 인지하고 탐구하는 그 숙고의 결과물을 그려내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1994년작 메모리스 오브 렘브란트를 보면 조지 콘도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지 콘도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작가로 렘브란트를 꼽는데요. 렘브란트 특유의 극적인 분위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렘브란트를 오마주하는 작품을 그렸으며 작품의 구성과 명암 표현 등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본인의 작품에 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패러디가 아닌 조지 콘도의 방식으로 인물을 묘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지 콘도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피카소, 프란시스 베이컨 등 유명 화가들의 기법을 차용하며 그려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기에 렘브란트 초상화를 똑같이 그려낼 수 없을 것이니 온전히 자신이 기억하는 모습대로 그림을 그리려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초상화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했던 건지 수없이 고민하고 분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탐구했던 조지 콘도의 주 관심사는 근대적 화풍, 무의식 속의 존재, 그리고 초상화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결과물이 바로 무의식 속 존재를 근대적 기법으로 그린 초상화인 것 같습니다. 조지 콘도는 어렸을 때부터 몇 시간 동안 감상할 정도로 초상화의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만큼 다양하게 주체적 해석이 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몇십 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인물화를 연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탐구를 거쳐 그는 심리적 큐비즘이라는 사조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피카소의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한 면에 모두 나타내는 큐비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시간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심리적인 모습을 한데 그린 조지 콘도 특유의 큐비즘을 말합니다. 그가 그린 초상화를 보면 고전 초상화에서는 실제 인물의 의복, 장신구, 배경 등으로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데에 비해 조지 콘도는 자신이 느낀 추상적인 감정에 집중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특성을 파악할 만한 요소와 장치를 생략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상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구도와 명암 기법 등은 고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지 콘도는 올더스 헉슬리의 천국과 지옥을 읽은 이후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요. 무의식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 다룬 이 에세이의 영향으로 조지 콘도의 그림은 비대칭의 귀, 달걀 같은 눈, 광대 같은 코, 길어진 목을 가진 무의식 속 존재들이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 속 존재를 그린 이 캐릭터들의 이름은 엔티포덜 빙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역시 올더스 헉슬리의 책 속에서 상당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 기록을 살펴보면 2018년 9월 소더비 홍콩 경매에서
붉은 배경의 2009년작 더 아즈텍 코스모 로직스트가 약 250만 불, 하나로는 약 28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예상가보다 약 4배 높은 가격입니다. 이와 유사한 조지 콘도만의 인물 표현법으로 작업한 2012년작 더 영 세일러는 2019년 4월 소더비 홍콩에서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억에 낙찰되었고 2017년 11월에는 2007년 영걸 위드 블루 드레스가 필립스 홍콩에서 약 150만 달러, 하나 약 17억에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아티피셜 리얼리즘 작품으로 2005년작 엔티포달 리유니온이 2020년 4월 소더비 런던에서 약 130만 불, 하나로는 15억에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조지 콘도의 인기는 매년 올랐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크리스티 홍콩에서 조지 콘도의 작품 중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작품이 있습니다. 2010년작 포스필드가 약 680만 불, 우리 돈 약 77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심리적 큐비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통해 일그러진 얼굴로 인간 내면을 표현한 조지 콘도. 나이가 들어서 그의 철학이 담긴 작품들이 새로운 수준의 성숙도와 탁월함에 도달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의 앞으로 작업이 더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